허원순의 세상 보기입니다. 한동안 세상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추석 연휴도 끼고 굉장히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습니다. 뭐 장 박사님 뭐가 그리 바쁘신지 글쎄 말이에요. 한다고 영 뭐 저한테 좀 약속 뻥크 내감에도 여러 번이죠. 온다 온다. 네. 네. 할 말 없습니다. 그 완전히 가보이 관계가 네. 돼가지고 저한테 갑질하는데 정말 가겠다 놓고 뻥크 낸게 여러 번이니까 참 갑이 무섭더라고요. 면목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면목 없다는 갑이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를 놀리는 거죠. 계속 유구무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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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당황해 하는 척은 하시네요. 그래도 네. 네. 진짜로 할 말이 없어서. 네. 진짜로 유구무원이라. 네.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오늘은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는데 네. 우리가 11월부터요. 네. 그 고속철 우리가 그동안 KTX만 알잖아요. 네. 그게 고속철이 경쟁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KTX라는 거 외에 네. SR 혹은 SRT라고도 하는 네. 정확하게 회사 이름은 SR입니다. 네. 다른 고속철이 KTX가 아닌 고속철 회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몰라셨죠? 몰랐습니다. 예, 이게 전에 한동안 철도 민영화라고 했던 사실 민영화는 아닙니다. 네. 제2의 철도가 서울의 수서에 고속철 네. 역사가 하나 생기면서 예. 서울 수서에서 이렇게 평택의 지제역이라는 데가 생기는데 평택까지 쪽에서 새로운 노선이 하나 생깁니다. 네. 새로운 노선이. 그럼 거기는 이제 완전히 신규 노선인 그렇죠. 거네요. 신규 고속철 네. 노선이 생기면서 평택을 지나서부터는 기존의 경부선이 이어져서 경부선과 홍남선으로 다 네. 갑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회사는 따로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기존의 그 코레일 네, 그걸 코레일 빌려서 노선. 쓰는 건가요? 코레일도 지금 코레일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철도는 전부 다 철도 시설 관리 공단인가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모두 착각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공항의 민영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공항의 민영화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어디 가서 공항공사 민영화한다는데 네. 활주로를 쌓아오는 민영화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활주로는 국가의 기본 자산이고 네. 그 활주로와 공항 시설을 이용해서 서비스 요금을 받고 비행기 한 대를 댈 때마다 다 요금을 받고 되는 거거든요. 착륙료. 그렇죠. 뭐 우리가 주차장 그거 하듯이 네. 한 대 되면 747은 어떤 데는 가면 뭐 500만 원, 어떤 데는 800만 원 가격이 다 있습니다. 네. 경쟁이 있고 하듯이 그다음 거기 서비스를 해주고 그거 하는 그 운영을 민영화 하듯이 네. 지금 코레일도 그 철도 그거에 깔린 레일은 코레일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철도관리공단이 네. 걸 받아서 코레일이 위탁 네.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SR이라는 네. 수서에 시작되는 레일, 수서 레일로든가 하는 그 레일웨이인가 하는 철도 회사가 새로 하나 생겨서 네. 그 운영을 하는 겁니다. 11월부터 처음에 시작되면은 기본적으로 철도 고속철 그 철도 차량은 지금 KTX와 유사한 형태로 아마 네. 색칠은 달리하겠죠. 회사가 다르니까 해서 기관사도 따로 안에 성문도 따로 뽑고. 네, 뽑아서 하루에 수서발로 경부 그 다음에 호남하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32편의 철도가 왕복하는 거예요. 경부선, 호남선. 예, 네. 합쳐서. 그럼 표도 따로 파나요? 그렇죠. 그러나 그 네. 표는 창구가 수서에서는 명백히 여기 새로 생기니까 따로 팔 텐데 네. 지방에서는 창구를 같이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같이 하면서 위탁 수수료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렇게 발권 창구가 네. 따로 있을는지 그까지는 봐야 할 텐데 어쨌든 SR이라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도 가보십시오. 멋있게 복장도 말이죠. 다른 복장을 네. 해가지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요금 경쟁력도 가겠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무슨 SR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홍보도 아닌데 이렇게 네. 그걸 안내하는 것은 그런데 경쟁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러세요. 경쟁은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발견 절차다. 네, 이런. 역시 박사님은 뭐 경쟁이라 쉬운 말도 또 상당히 그걸 어렵게 이게 건사하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전해 주십시오. 네. 경쟁은 발견 절차다. 네.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인용하다.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이 먼저 거꾸로 지금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네. 코레일이요. 예. KTX 광명역 가보셨나요? 지나가면서라도 보시면 지나가면서 광명역 보면 좀 황량하고 거기 뭐 굉장히 큰 걸 거기다 왜 만들어놨나 싶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광명 역사를 그렇게 큰 게 만든 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의문과 의혹과 그 개발에 대한 뭐가 있습니다만 네. 막 그걸 무슨 논외로 치고 어쨌든 그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돋보이는 뭐냐면은 KTX 광명역과
서울의 사당역 사이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코레일이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코레일이. 네. 네. 왜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수서에서 출발하는 SR을 의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당역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맞죠. 더구나 네. 사당역은 아시다시피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오고 그 버스도 지나가고 네. 서울 남부권에 그 과천 넘어가는 길에 또 이쪽에 여의도 뭐 금천구로 가는 길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요지고 그 길을 장악하면은 잠재 고객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일 것이다. 그렇죠. 경기도로 가는 고객도 거의 많고요. 저는 뭐 그래서 거기와 광명역 사이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제가 노선을 이렇게 봤더니 이미 서울 남쪽에 관악산 남쪽에 그 네. 양재 쪽으로 해서 도시 고속화 도로가 양재로 해서 저 금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이미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하면은 광명역에서 사당까지가 뭐 빠르면 10몇 분, 한 17, 8분, 늦어도 20분 내로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코레일은 네. 일단 설명을 하더군요. 뭐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뭐 5분, 10분 단위로 차량을 배치를 하고 또 그 사이 요금도 받겠다 2,000원. 네. 요금 2,000원 받더라도 광명역에서 출발하면은 또 KTX 요금 자체가 싸지니까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 남부와 그 인근 수도권의 뭐 과천이라든가 가령 뭐 성남까지 네. 잠재 수요를 꽉 휘어잡겠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작은 광명과 그러니까 광명과 사당과 광명 사이에 코레일이 그 셔틀버스를 배치하겠다는 제가 거기에 제가 착안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네. 봤더니 바로 그 이유가 SR을 네. 의식해서 잘못하면 손님 다 뺏긴다. 그래서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가 넓어지는 게 결국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요. 네. 당연합니다. 행복도도 더 그래서 올라가는 제가 겁니다. 야, 역시 경쟁의 힘이다. 경쟁의 힘. 네. 경쟁의 영향력이 이런 거고 경쟁의 효과가 그렇다. 안 그러면 그 철밥통 코레일이 우리나라 철도 들어온 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철도? 그게 경인선부터 치면 100년 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경인선 인천 제물포에서 네. 서울 노량진까지 그게 들어서 구한말. 구한말에 제가 보니까 1899년이더라고요. 네. 그 계산은 뭐 이 땅에 철도가 들어온 지 117년 됐는데 어떤 형태 이름이든 철도는 독점이었습니다. 과거 철도청, 지난 117년. 철도청, 철도공사 뭐 그리고 코레일가 독점해서 뭐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경쟁자가 나온 거예요. 수서발. 철도만 독점한 게 아니라 역사 안에 있는 매점 이런 것도 다 독점. 그 독점이 하나 독점하면 이었죠. 그 안에 독점이 새끼도 독점이고 네. 손자도 독점이고 독점은 예. 독점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그 SR이 나오니까 코레일이 뜨거라 싶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게 시사점이 그 셔틀버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역시 경쟁의 힘이 저 거대한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공기업도 움직이게 한다. 네. 그리고 그 후생과 이거 오로지 소비자한테 가는 거다 선택. 그리고 그 소비자는 결국 또한 국민들이니까 공기업이 경영이 정상화되고 부가 참여 그게 바로 네. 국부에 쌓이는 거고 국부가 더 누적되고 꽉 쌓여가면 그 국부에 그거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 면이니까 또 하나는 공기업도 우리가 이번 공기업이라면 이제 뭐 손짓고 뭐 헤엄치기 뭐 이런 비유를 하면서 너무나 과잉 보호하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공기업도 아이디어를 씀에 따라서 머리를 쓰고 창의력을 발휘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 영역이 나오는구나. 그렇잖아요. 여기 셔틀버스 하는 놈을 그렇죠. 해도 아마 그 네. 얼마나 많은 손님을 데려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파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그 전부터죠. 사실은 철도 수서에서 만드는 그걸 민영화 하겠다니까 철도 민영화 반대. 엄청난 반발이 네, 있었던 국가 기관 걸로. 산업의 뭐 재벌의 먹이 뭐 해가지고 네. 온갖 명분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 말 좀 해. 그래서 사실은 저 SR도 따지고 보면은 네. 그 하도 민영화 안 된다 해서 정부가 굴복을 한 게 뭐냐면은 코레일이 최대 주주 지분을 갖는 회사로 출범됩니다. 민간도 투자하고. 네. 그러나 네. 그러니까 그게 SR이 잘 되면 거기에서 코레일의 자본 이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을 맡는 담당자, 실무자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성과는 비교될 수밖에 없고
또 나란히 병립될 것이니까 네. 이 정도 효과가 나오는데 저걸 완전히 코렐이 최대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 있는 회사가 아니고 완전 경쟁한다면 네. 그 서비스는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이런 것도 예. 다 민영화하면 그래, 뭐 미국 같은 아니 영국 같은 복수로, 뭐, 네. 뭐 민영화 다 되잖아요. 영국은 90년대 초반에 복수, 그러니까 네. 민간 철도 회사가 여러 네, 생겼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서울에서 이럴 겁니다. 서울에 뭐 중간 예를 들어 반포나 네. 이런데 또는 뭐 그런데 서울 용산은 뭐 용산 기존에 여기 있다 치더라도 반포라든가 사당동이라든가 방배동 혹은 여기 뭐 노량진 네. 이런 데 사람들은 저 스스로 가서 조금 더 먹더라도 뭐 먹을 것도 없어 스스로 가서 저걸 타 아니면 여기서 셔틀버스 타고 광명에서 슝 달려 이제 네. 아주 즐거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몰라 SR 제 홈페이지만 보니까 승객도 멋있게 해가지고 세련된 서비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라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어쩌면은 뭐 상계동, 태릉 이런 데 사는 분들도 셔틀로 그러면 그렇죠. 수서까지 나르겠다. 뭐 수소에서 또 어떤 네. 손님 끌기 작전을 할지도 네.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은 아름다고요. 저는 이게 뭐 도사표 요령한다는 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가서 철도를 몇 번 타봤는데 돈 좀 많이 된 철도는 그 무슨 안이 살롱처럼 돼 있더라고요. 런던에서 그렇죠. 시외를 가는데 네. 이렇게 둘이 마주 보는 것도 있고 뭐 4명이 둘러보는 게 있어. 이건 벌써 20년도 전에 처음 가보고 기차 우리가 했던 획일화된 칸막이로 쫙 늘어선 게 아니라 천차만별이네. 4명이 앉아 있는데도 되고 둘이 앉아 있는데도 되고 막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저를 안내해 준 사람은 이건 요금이 좀 비쌉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타고 제가 쫙 저 위로 갔던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역시 런던에 가서 에딘버러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뭐 조금 값싼 걸 하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분위기인데 또 네. 속도는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야 철도도 그냥 획일화된 게 아니라 다양한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도 그렇죠. 다양해지는구나. 난 요금을 조금 더 내고 더 쌍냥하고 아니 뭐 객실 내 영화도 나오는데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다 난 뭐 잠시 가는 거 비용이 문제다 나로서는 난 그보다 요금 싼 데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셔틀버스 운행 하나가 셔틀버스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네.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선택은 그렇고 그를 통해서 결국 공기업들이 군살빼기를 한다고요. 네. 군살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써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가격도 다운될 수 있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 나올 수 있고 뭐 이제는 KTX 타고 가면 중간에 어떤 칸은 맥주 한 병에다가 뭐 마른 안주도 하나 주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뭐 네. 요금이 어떻게 포함되겠지만 네. 또 그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먼저 더 나은 서비스도 있고 식사 시간에 어떻게 제공이 우리가 다양한 걸 즐길 수 있다면 뭐 서울에서 부산 간다, 서울에서 광주 간다 할 때 이미 뭐 KTX의 대체제인 고속버스는 민간 위탁을 하니까 네. 처음부터 민간제였으니까 민간이죠. 아예 좁은 좌석이 있고 뭐 비행기 좌석처럼 누워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가격에 네. 따라서 서비스가 다양하게 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 항공이 처음 출발할 때 국영기업 있잖아요. 네. 대한항공사로 출발했다고요. 그때 같은 서비스하고 또 대한항공이 독점했을 때 하고 지금 아시아나가 나왔을 때 그 둘이 미친 듯이 경쟁했을 때 하고 또 요즘은 소위 말하는 저가항공이라는 네. 뭐 저가 이름이 뭐 저가항공이 아니고 뭐 캐리어라는 네. 그 저가항공들이 무수히 들었으면서 실비항공 뭐 이렇게 우리가 네. 얼마나 더 다양한 옵션이 생기고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좋아지고 네. 편리해지느냐. 그렇습니다. 경쟁의 힘. 그걸 한번 네. 짚고 싶습니다. 경쟁은 아름답다. 경쟁은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발견 절차다. 네. 하이에크의 말. 네. 곱씹을수록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KTX, SR 이제 두 군데 선택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